용식이 장모님 아니세요? 저 용식이 친구입니다. 아, 집들이에서 본 덩치 큰 사위 친구 아닌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더니 많이 외로웠나 보네. 이런 데서 다 보고 장모님이야말로 혼자 되신 지 5년째라더니 남자가 많이 급했나 보네요. 장난치며 웃었더니 호우 그럼 피차 일반 아닌가? 친구의 장모이긴 하지만 우리와 나이 차가 얼마나지 않아서인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거침이 없고 꽤 쿨한 편이었다. 하하하, 장모님은 누구랑 왔어요? 응,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 간만에 몸 풀러 왔지. 오늘 같은 날 술도 한잔 했겠다. 아무도 없는 집구석에 일찍 들어가 봐야 뭐 하겠나?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킹은 많이 하셨어요? 몇 번 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네. 자네는 좀 어떤가? 저는 방금 와서 아직입니다. 옛말에 미친놈이 호랑이 잡는다는 말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수작을 붙여보는 게 내 스타일이었다. 어쩌면 나처럼 내세울 게 없는 외모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믿자봐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이곳에 온 이유는 남자를 꼬시러 왔을 테니 마음에 들면 뒤를 생각하지 않고 들이댔다. 그날 우연히 마주친 친구의 장모 역시 나한테는 그저 혼자 사는 여자일 뿐이었다. 서로 짝도 없으니 오늘 딱 하루만 모르는 사람과 부킹했다고 생각하고 한잔 할까요? 어떠세요? 그럼 자네가 내 파트너라고? 눈을 살짝 흘기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을 보고 과감하게 다가갔다. 남의 장모를 내가 장모라 부르기 뭐하다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장소연이란다. 소연 씨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옆으로 다가가 자꾸 재촉을 하자. 결국엔 좋아. 대신 오늘 딱 하루만이야. 그러면서 내 옆으로 오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껴온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5년, 조금 못 채우고 이혼한 35살 남자예요. 제가 28살 때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혼전 임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키도 커서 몸매도 아주 늘씬했습니다. 성격도 완전 착해 집안일이며 내조도 잘하던 아내였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부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내와 2년 연애했는데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던지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으니깐요. 그때 마침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생각에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는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동아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셨어요. 강남 한복판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선 그래도 집값이 꽤 비싼 쪽에 속하는 동네에 40평대 신혼집을 구해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벌이하면서 주말에는 마트 장 보러 함께 다니고 외식도 하고 분기별로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니며 가끔 연극이며 뮤지컬이며 야구장을 다니며 문화생활도 즐기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저랑 함께 누워있을 때도 누군가와 몰래 카톡을 주고 받더라고요. 그땐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아니, 의심하기가 무서웠을지 몰라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미심적인 행동이 더욱 눈에 보이더군요. 최근 부쩍 많아진 회식 자리와 술 모임, 주말엔 지방에서 하는 결혼식과 피로연으로 인한 외박.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같은 회사에 8살이나 연상인 직속 상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더군요.
그 남자가 이혼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안타까운 마음에 술 한잔하며 위로해주다 그만 눈이 맞았다더군요. 이후 아내는 제가 아닌 그 남자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내가 아닌 그 남자와 살겠다고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자가 몸 주고 마음까지 주게 되면 가정을 내팽겨친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었으니 아내는 이혼을 아주 쉽게 결정하더군요. 현재는 이혼 3년 차에 혼자 살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월인 날씨에도 집에 온기가 하나도 없어 온몸이 으스스한 기가 느껴집니다. 혼자 살기에는 쓸데없이 큰 집에 저녁은 매번 냉동식품과 햇반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조용한 집에 들리는 소리라곤 TV 소리뿐이네요. 외롭거나 여자 생각이 나면 나이트에 가곤 했어요. 내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이 훤칠한 것도 아니지만 깔끔한 매너로 여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완이 있는지라 가볍게 만나 술 한잔하고 재미 볼 수 있는 3, 40대 중년 아줌마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하고 나서부터 클럽을 찾아다닌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최근 들어 알게 된 게 어린 아가씨들보단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련한 아줌마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나한테는 더 잘 맞는다는 것이다. 밖에 나가 돌아댕기며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만나 즐기는 엔조이 성향이 짙다 보니 당연히 연상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빈관이라는 성인 나이트에 간다. 그곳은 중산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로 주변에 큰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물 좋기로 소문이나 서울 사람들도 원정을 올 정도였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 같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예쁜 여성들을 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었다. 그리고 30대 미시들이 몰린다는 말과 여자들의 부킹이 화끈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문이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클럽 출입은 만 30세 이하는 입장하지 못한다는 경고 문구를 내걸고 주로 찾는 손님이 3, 40대였지만 가끔 돈 많은 남자를 꼬시러 온 20대 아가씨부터 50대 돌싱녀나 과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남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다. 금방 일대는 수십 개의 술집들로 쫙 깔린 곳인데도 불황 속에서도 저녁 6시만 되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클럽에 가거나 헌팅을 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다. 클럽에 2년 가까이 다니며 내 나름대로의 괜찮은 여자 고르는 노하우도 생겼다. 나이트에는 엎어치기라는 말이 있다. 여자들이 먹은 술값을 남자 손님들의 술값에 더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여자 술값을 부킹에 성공한 남자가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공짜로 술을 마시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남자들은 큰돈 들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이다. 하지만 부킹에 성공했다고 무턱대고 술값을 계산해주면 안 된다. 단지 엎어치기란 걸 잘 아는 여성들이 부킹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즐겁게 놀다가 술값만 계산해주는 호구 같은 남자를 찾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일명 간첩이라고 불리는 여자.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들로 물 좋다는 소문을 내서 부킹 횟수도 늘려주고 비싼 술을 축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잠시 앉았다가 술만 먹고 가는 여성의 경우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젊고 이쁜 여자는 피한다. 진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도 피한다. 꽃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타일은 고만고만하면 되고 술은 기본만 시켜야 한다. 가끔 여자들 테이블에서 양주를 몇 병이나 처마신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술값을 계산 안 해준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2차로 둘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맞는다. 평일 9시가 조금 넘었는데 클럽 내부는 자리가 거의 다 찬 상태다. 술 한잔하고 있는데 단골 웨이터 호동이가 첫 부킹 상대로 한 중년 여성을 내 자리로 데리고 왔다. 나는 순간 이 여인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었다. 지난주 친구 녀석 집들이에 갔는데 음식 준비 도와주러 왔다고 인사드린 친구의 장모님이다. 사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고 장모가 참 젊고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들이 때 가까이서 보고는 그녀의 모습이 더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로 너무 젊고 나와 얼마 전까지 만나던 여자친구와 또래로 보일 정도의 느낌이니 말이죠. 내가 상상했던 장모님 모습과 달라서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젊었을 때 친구 아내를 낳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그녀를 곁눈질로 지켜보는데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장모님, 이런 데서 다 보네요.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한 잔 드시죠. 술을 한 잔 따르며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정숙하고 도도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남자 꽤나 만나봤을 듯한 느낌. 그녀는 나보다 13살 연상인 올해 48살,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죽고 얼마 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지낸다고 들었다. 부킹은 많이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들 모임 있어 다 같이 놀러 온 거지. 남자랑 부킹하러 온 거 아니라며 살짝 발을 뺀다. 속으로 지금 나랑 있는 건 부킹 아니고 뭔가 싶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혼자 오셨나 봐요? 그녀가 묻는다. 네. 저도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끝나고 혼자 집에 들어가기 뭐해서 한 잔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노는데 나같이 나이 많은 여자가 와서 어쩌나. 한 잔 하고 자리를 비켜줘야겠네. 사위 친구라서 그런지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모양이다. 저는 어린 여자보단 나이 있는 여자분이 좋은데요. 제가 부킹 상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야 좋지만 사위 친구인데. 어쩌겠나? 그럼 오늘 딱 하루만 모르는 사람과 부킹했다고 생각하고 놀면 어떨까요? 그럼 자네가 내 파트너가 된다는 건데.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자꾸 나랑 놀려고 그러나. 그녀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대답은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말한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봐야 한다길래 나중에 따로 연락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순순히 알려주더라. 그때 느낌이 딱 왔지. 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날 클럽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더니 벌써 집에 들어와 씻고 자려고 누웠단다.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랬더니 너무 서글프고 외롭다면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여자들이 가장 약하게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 아니던가. 남자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물론 좋아하지만 나는 이혼남이다. 외롭다. 는 분위기를 풍겨 그녀에게 나를 챙겨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외로우면 자기네 집으로 올래?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주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나보고 한다는 말이 자기 여러 아줌마 울렸겠는데? 그치? 그날 이후 나는 친구의 장모에게 너라고 반말을 하고 그녀는 나를 자기라고 불렀다. 그녀가 먼저 남 주기엔 너무 아까운데 앞으로 내 애인 하자 그러길래 애인은 좀 그렇고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 내 핸드폰에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친구의 장모가 아닌 소연 누나로.